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토토 승무패 22회차 K리그 EPL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승무패 22회차에는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최종 38라운드 9경기가 들어왔습니다. 풋볼 살롱은 주중에 살로만 뉴스를 통해서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동기부여를 순위권대로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현미경 분석에서는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면밀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풋볼 살롱의 최종픽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한도 내에서 32,000원짜리를 구성을 해왔습니다. 풋볼 살롱이 되도록이면 최종픽을 풀 베팅을 지양하는 이유는 최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드리기 위함인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최종픽을 그대로 따라가실 경우에는 적중 확률이 떨어지십니다. 최근에 현미경 분석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종픽으로 말씀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독식픽이나 투폴 추천으로 드리는 이 역배픽이 상당히 적중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최대한 분석 내용, 특히 살롱 코멘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전술적인 분석 내용에 집중을 하셔서 투폴 추천이나 독식픽 추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다양한 서브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이 풀 베팅에 올인하지 마시고 다양한 경우의 수 서브픽을 조합을 하셔서 가능성을 높이시는 것이 적중 확률을 높이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풋볼 살롱의 현미경 분석은 늘 그래 왔듯이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해드립니다. 1부에서 1번부터 7번까지 다뤄드리고 2부에서 8번부터 14번 경기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많은 분들께서 합류를 해주고 계십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혜택으로는 지금 보고 계시는 풋볼살롱이 직접 제작한 축구 승무패 프로토 현미경 분석 자료 파일을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미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종픽뿐만 아니라 아래 살롱 코멘트를 통해서 전술 분석까지 곁들여 놨기 때문에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셔도 빠르게 전술 분석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다양한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정보를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경기 조합픽을 적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풋볼살롱 멤버십에는 풋볼살롱 뿐만 아니라 제야의 고수분들께서 자발적으로 프로토 조합픽과 더불어서 분석 내용을 공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는 풋볼살롱이 자료를 일방적으로 제공을 하는 일방적 소통이 아니라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도 자발적으로 자료를 공유를 하시는 쌍방향 소통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축구라는 스포츠를 매개로 토토를 건전하고 소소하게 즐기시면서 나름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한 다양한 혜택을 확인을 해 보신 뒤에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무패 22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풀럼과 뉴캐슬의 경기입니다.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로 봐서는 뉴캐슬 쪽으로 기우는 매치인 듯 싶지만 풀럼 역시 직전 맨유 원정에서 1대1 깜짝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미 강등이 확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풀럼이 올 시즌 홈 경기에서 굉장히 좋지 못한데 홈 경기 성적이 꼴등에다가 득점 역시 꼴등입니다. 지금 경기당 0.5골밖에 넣지 못해서 홈에만 가면은 득점 고자가 되는 풀럼이기 때문에 뉴캐슬을 상대로 쉽게 승리를 거두기에는 버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풀럼이 크레이븐 커티지라는 굉장히 작은 구장을 홈 구장으로 사용을 하고 이번 마지막 경기에는 홈 팬들이 입장을 하기 때문에 1부 리그에서 치르는 마지막 경기라는 점에서 홈 팬들이 열렬한 응원을 보내준다면 풀럼 역시 제 아무리 홈 고자라고 할지라도 쉽게 패배를 할 것 같진 않습니다. 뉴캐슬의 경우에는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지었는데 최근에 절정의 골감각 6경기 연속골을 넣어줬던 조 윌록 선수가 직전
셰필드전에서 부상으로 아웃이 됐습니다. 이 조일록 선수와 관련해서 제가 인터뷰를 찾아봤는데 스티븐 브루스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 심각한 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잔류가 확정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윌록 선수를 투입을 할 것 같진 않고, 윌록 선수가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윌록 선수 외에 생 막시망이라는 플레이메이커 이 측면 자원이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막시망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뉴캐슬이 자랑하는 화력이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브라브카 골키퍼 역시 햄스트링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일록 선수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다른 핵심 자원들 칼럼 윌슨까지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심한 뉴캐슬이 풀럼을 상대로 쉽게 승리를 거두기에는 버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2부 리그 강등,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동기부여 자체는 떨어지지만 풀럼의 경우에는 이 18등을 사수할 수 있는 기회이고, 뉴캐슬의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순위를 더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뉴캐슬의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력이 괜찮았는데 6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었던 윌록 선수의 출전이 불투명하고, 생 막시망, 조 엘링튼, 칼럼 윌슨 같은 주축 공격 자원들 역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뉴캐슬의 화력 저하가 예상이 됩니다. 풀럼의 경우에는 이 뉴캐슬을 시원하게 꺾기에는 홈에서 화력과 성적이 너무나도 좋지 못합니다. 홈에서 성적이 꼴등에다가 화력 역시 18경기에서 9골밖에 넣지 못하는 화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홈 관중들이 열렬한 응원을 보내준다고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홈에서의 이 고자 경기력과 득점력이 개선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직전 맨유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둔 만큼 분위기 자체는 뉴캐슬 못지않게 끌어올린 풀럼이기 때문에 홈팬들 앞에서 쉽게 패배를 할 것 같진 않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팽팽한 양상 속에서 무승부가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만약 뉴캐슬 공격진 중에서 조 윌록과 더불어서 깜짝 출전이 몇몇 선수들이 가능하다면 뉴캐슬 쪽이 경기력적으로는 한 수 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뉴캐슬이 역습 수비가 취약한데 풀럼이 역습 과정 자체가 나쁘지 않지만 최전방에서 마무리가 아쉽기 때문에 홈에서 18경기 9골 고자 득점력이 또다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풀럼이 브라이튼 다음으로 EPL에서 최다 무자비 팀이라는 점도 최대치는 무승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8번 경기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리즈 유나이티드와 웨스트브롬의 경기인데 리즈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즈가 일찌감치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즌 막판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3연승의 상승세를 탔고 직전 사우스햄튼 원정에서도 2대0 깔끔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올 시즌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원정에서는 무승부가 없는 빠꾸 없는 경기 10승 9패의 성적을 보여주는데, 그래도 홈 구장에서는 7승 5무 6패로 무승부가 조금 많은 안정적인 운영을 펼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엘사 감독 체제에서 빡빡한 전방 압박과 더불어서 화끈한 역습, 공격 축구를 구사하는 리즈 유나이티드이기 때문에 리즈가 막판 경기에서 홈 관중들이 입장을 합니다. 따라서 열렬한 리즈 팬들의 응원을 받는다면 강등이 확정된 웨스트브롬을 상대로 다득점 경기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패턴적인 부분에서 걸리는 것은 리즈 유나이티드가 올 시즌 리그에서 최다 연승이 3연승입니다. 3연승 뒤에는 무승부로 부러졌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패턴을 중요시하는 분들은 이 최다 연승 중이라는 점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포 공격수 벤포드 선수가 최근 3경기에서 2골을 넣고 있고, 부상에서 돌아온 로드리고 선수가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하피냐까지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화력적인 측면에서는 웨스트브롬을 압도할 수 있는 리즈인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은 미드필더 클리흐 선수와 이 수비와 미드필더 모두 볼 수 있는 로빈 코우 선수가 유로 2020을 대비해서 휴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백업이나 이 주전 자원들의
선발에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이 리즈이고, 웨스트브롬 같은 경우에는 샘 엘러다이스 감독을 소방수로 등용을 시키면서 잔류를 노렸지만 막판에 늦게 발동이 걸리면서 2부 리그 강등을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웨스트브롬은 지난 1차전 리즈와의 맞대결에서도 0대5로 완패를 당했기 때문에 충분히 의욕이 꺾인 상황 속에서 리즈의 원정 경기에서 결과를 이끌어내기에는 버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에이스 마테우스 페레이라 선수가 최근에 나쁘지 않은 골 감각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인데, 프리미어리그에서 실점이 73골로 가장 많은 팀이 웨스트브롬이기 때문에 빠꾸 없는 화끈한 공격을 하는 리즈가 충분히 웨스트브롬을 두들겨 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웨스트브롬이 막판에 탄력을 받았긴 했는데 2부 리그 강등이 확정이 되면서 동력을 잃은 듯한 느낌입니다. 반대로 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비엘사 감독이 워낙에 최선을 다하는 감독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 시즌 막판에 연승가도를 달리면서 순위를 계속해서 끌어올렸습니다. 이 막판 경기 결과에 따라서 순위를 더 끌어올릴 수도 있는 리즈이기 때문에 홈팬들 앞에서 승리로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난 맞대결에서 웨스트브롬이 엘러다이스 감독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리즈를 만났는데 리즈에게 0대5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이 전술 구조상으로 리즈 유나이티드가 역습에 굉장히 강한 팀인데, 웨스트브롬의 엘러다이스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가 뻥축구, 일단은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다음에 뻥축구를 통해서 이 롱볼 축구를 구사하는 팀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수비 뒷공간이 그렇게 많이 열리는 팀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연 리즈의 역습이 통할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미 엘러다이스 감독의 뻥축구를 상대로 리즈가 5대0 대승을 거뒀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최근에 리즈 공격진들의 컨디션이 좋은 상황에서 이 홈 경기에서 골 잔치를 벌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지금 이미 2부 리그 강등이 확정된 상황에서 소방수로 부임을 했던 엘러다이스 감독이 이번 시즌을 끝으로 웨스트브롬을 떠나기 때문에 구심점 자체를 잃은 웨스트브롬입니다. 따라서 9번 경기는 리즈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레스터와 토트넘의 경기인데 레스터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토트넘 쪽의 승리를 바치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터가 직전 첼시 원정에서 패하면서 챔피언스 리그 티켓이 확보가 되는 4위 경쟁에서 밀려났습니다. 지금 5위로 밀려났는데 반드시 토트넘과의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리버풀과 첼시가 미끄러지기를 바라는 입장이 됐습니다. 지난 토트넘 원정에서는 2대0 승리를 거뒀고, 최근 맞대결 흐름을 보시면 4승 2패로 무승부가 없는 흐름 속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레스터입니다. 베테랑 수비수 에반스 정도를 제외하면 주전급 자원들의 부상이 없기 때문에 레스터가 마지막 경기에서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을 등에 업고 반드시 승리를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주포 제이미 바디 선수가 최근에 컨디션이 좋지 못한데 그래도 최전도양의 이에아나초 선수가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아나초의 결정력이 발휘가 된다면 충분히 토트넘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습 실점이 굉장히 많다는 점에서 이 토트넘이 손흥민과 케인을 앞세운 역습 한 방이 날카롭기 때문에 최대치로는 패배로 덜미가 잡힐 수도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토트넘 역시 직전 경기에서 빌라에게 덜미가 잡히면서 지금 유로파리그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더욱이 설상가상으로 에이스 해리 케인 선수가 시즌 종료 후에 이적을 하고 싶다는 인터뷰가 떠돌고 있기 때문에 선수단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 역시 컨디션 난조를 보였는데 아무래도 해리 케인이 팀을 떠나게 된다면 손흥민 선수의 거취 역시 조금은 불투명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라이언 메이슨 감독 체제에서 원정 경기에서 지금 승리가 없기 때문에 이 레스터 시티가 홈팬들 앞에서 최근에 이 첼시를 꺾고 FA컵 우승을 차지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 힘겨운 레스터 시티 원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승점 1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상대 전적 면에서도 승패가 갈리는 상성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기울어질 것 같은 매치입니다. 레스터가 승리를 거둔다면 레스터가 틸레망스, 메디슨, 은디디 같은 중원 자원의 퀄리티를 앞세워서 중원에서 우위를 가져가면서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메이슨 감독 대행이 부임하면서 은돔벨레 선수를 백업으로 밀어내고 로셀소, 윙크스, 알리 같은 선수들을 선발로 기용을 하는데 이 은돔벨레 선수가 원체 이 탈압박이나 빌드업이 좋고 이 로셀소 선수가 최근에 그렇게까지 컨디션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또다시 은돔벨레를 벤치에 앉히고 이 로셀소나 윙크스가 이 나설 경우에는 중원에서 레스터가 토트넘을 압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레스터가 덜미가 잡힌다면 레스터가 역습 실점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을 노출을 하면서 토트넘이 자랑하는 손흥민, 케인 듀오의 역습 한 방에 무너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홈 경기에서는 무승부가 단 한 차례밖에 없는 레스터 시티이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 티켓 희망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토트넘 쪽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이 직전 빌라전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유로파리그 티켓도 간당간당해졌고 에이스 해리케인 선수가 이적설이 대두가 되면서 선수단 전체에 사기가 꺾인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의 거치마저도 불투명해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토트넘보다는 레스터 사이드가 유리한 경기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10번 경기는 레스터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다면 그래도 토트넘의 역습 한 방이 날카롭기 때문에 승패가 갈린다는 전제하에 토트넘의 승리까지 바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리버풀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인데 리버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이 최근에 4연승 상승세를 타면서 챔피언스 리그 티켓이 주어지는 4위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마지막 경기 팰리스를 꺾게 된다면 이 4위를 확보를 하면서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홈팬들 앞에서 승리를 거둬야 하는 리버풀입니다. 주포인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지금 토트넘 해리케인과 득점왕 경쟁 중이기 때문에 반드시 골을 넣으면서 득점왕을 차지하면서 리버풀에게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안겨주려고 벼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아스날과의 홈 경기에서 1대3 패배를 당했습니다. 최근에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 않았던 팰리스인데 이 주포인 벤테케 선수가 직전 아스날전에서도 뚝배기 한 방으로 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이 아킬레스나 발목 쪽 부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은데 벤테케 선수가 유로 2020 벨기에 대표팀에 오랜만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로이 호지슨 영감님 께서 무리하게 벤테케를 출전을 시킬 것 같진 않습니다. 핵심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는 에제 선수 역시 시즌 아웃이 됐기 때문에 팰리스가 공격 쪽에서 벤테케와 에제가 나오지 못한다면 윌프리드 자하를 앞세운 역습 한 방에 의존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팰리스의 경우에는 리버풀전 승리 시 최대 12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릴 수는 있긴 한데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팰리스를 잡으면 4위로 이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확보를 한다는 점에서 리버풀의 동기부여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팰리스가 벤테케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는데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경미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벤테케가 오랜만에 벨기에 대표팀에 소집이 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출전을 시킬 것 같진 않습니다. 리버풀로서는 벤테케를 앞세운 팰리스의 제공권과 세트피스 공격이 위험 요소라고 보여졌는데 그래도 벤테케가 나오지 못한다면 지금 리버풀의 중앙 수비수 필립스 선수가 직전 번리전에서 압도적인 제공권과 더불어서 골까지 넣으면서 최고 평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벤테케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필립스 선수의 컨디션이 좋은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팰리스의 고공공격에 시달릴 것 같진 않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리버풀의 주포 살라 선수가 토트넘의 케인과 22골로 공동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살라 선수의 득점왕을 향한 의지가 발현이 된다면 충분히 홈에서 압도적인 응원을 받으면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11번 경기는 리버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우승을 확정지은 맨시티와 에버튼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조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이미 우승을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일주일 뒤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앞둔 상황에서 에버튼전에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선수들을 기용할 것 같진 않습니다. 지금 직전 경기에서 핵심 미드필더 귄도안 선수가 교체로 아웃이 됐기 때문에 칸셀루 선수마저 퇴장 징계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전력 누수가 있는 맨시티가 에버튼에게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덜미가 잡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버튼이 올 시즌 홈구장인 구디슨 파크에서는 경기력이 좋지 못한데 원정만 가면은 펄펄 날아다닙니다. 특히 11승 4무 3패를 거두는 상황 속에서 실점이 평균 0.83골밖에 되지 않아서 원정만 가면은 특유의 짠물 수비가 살아난다는 점에서 맨시티가 힘을 조금 빼고 나온다는 전제하에 최대치로 무승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정에서는 맨유와 맨시티와 함께 최소 실점 공동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에버튼 특유의 짠물 수비와 더불어서 최근에 12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한 히샬리송과 이 칼버트 루인을 앞세운 뚝배기 한 방을 이 무기를 삼는다면 최대치로 무승부를 잡아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버튼이 세트피스 득점이 굉장히 많은데 14골로 EPL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뚝배기 한 방이 굉장히 강한 에버튼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맨시티에 덜미를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맞대결 전적에서는 맨시티에게 최근 6전 전패를 당하고 있는 에버튼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맨시티가 힘을 조금 빼고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맨시티 원정, 특히 홈팬들이 입장을 하는 맨시티 원정에서 승리를 가져가기에는 버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챔스 결승을 앞둔 맨시티이지만 홈팬들 앞에서는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추면서 우승 트로피 세리머니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결승전을 앞두고 2연패 수렁에 빠진다면 분위기 자체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승리를 노릴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맨시티의 공격수 스털링과 제주스 같은 선수들이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플랜 A에 밀려서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는 선발에서 배제가 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번 리그 경기에서는 분명히 선발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털링과 제주스 같이 눈밖에 난 선수들이 이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출전을 위해서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버튼전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스털링과 제주스 정도의 이 실력이라면 에버튼의 수비진을 뚫어내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에버튼 역시 지금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서 토트넘을 제치고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맨시티를 상대로 충분히 승점 사냥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이 세트피스 공격 한 방이 좋기 때문에 최근에 칼버트 루인과 히샬리송의 움직임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뚝배기 한 방으로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맨시티가 핵심 미드필더 귄도안과 데브라이너 선수가 이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몸 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기용을 할 것 같진 않습니다. 최근 주전에서 밀린 맨시티의 공격 자원들이 힘을 내준다면 맨시티의 근소한 승리가 예상이 되고 에버튼이 원정 특유의 짠물 수비와 더불어서 이 집중력을 발휘해 준다면 이 무승부까지 잡아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2번 경기는 그래서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셰필드와 번리의 경기인데 셰필드의 단통 승리로 가면서 이변을 조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셰필드가 이미 프리미어리그 꼴등을 확정을 짓긴 했는데 최근에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직전 뉴캐슬 원정에서도 한 골차 석패를 당했는데 그 전 경기에서는 갈 길 바쁜 에버튼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둘 다 이 형편없는 성적이긴 해도 홈 경기에서는 그래도 4승을 거둔 바 있기 때문에 번리를 상대로 이 충분히 한 골차 신승 정도는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셰필드 쪽을 바라보고 싶은 이유는 17살 신예 공격수 제비슨이라는 이 공격수가 혜성같이 나타나서 지난 에버튼전에 결승골을 넣은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램스데일 골키퍼의 선방 능력이 괜찮기 때문에 상대 전적 면에서도 번리와는 끈끈한 한 골차 승부를 기록했던 셰필드가 1부 리그에서의 마지막 경기에서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을 받는다면 한 골차 신승 정도는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번리의 경우에는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지으면서 동력을 조금 잃은 듯한 들쑥날쑥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리버풀과의 홈 경기에서도 0대3 완패를 당했는데 최근에 주전 골키퍼 닉 포프 선수가 이 어깨 쪽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백업 골키퍼 2명이 번갈아 가면서 2경기에 출전을 했는데 그 경기에서 7실점을 당하면서 확실히 닉 포프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수비력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 번리입니다. 이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떨어지기는 해도 최근 셰필드가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버튼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는 과정에서 17살 신예 공격수 제비슨 선수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최근에 맥 골드릭에게 집중이 됐던 공격 루트의 다변화가 조금은 가능해진 것이 셰필드입니다. 이 4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진 맥 골드릭 선수인데 그래도 셰필드에서는 최다골을 넣고 있고 움직임 자체는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홈팬들 앞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번리의 경우에는 최근에 리즈에게 0대4, 리버풀에게 0대3 대패를 당하면서 2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주전 골키퍼 닉 포프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이후에 이 대량 실점을 하고 있고 이 포프 선수가 잉글랜드 대표팀에 합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출전을 시킬 것 같진 않습니다. 이미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지은 상황 속에서 번리의 션다이시 감독이 무리해서 포프 선수를 기용을 할 것 같진 않고 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백업 골키퍼가 나서게 될 경우에는 골문이 상당히 불안해질 수 있는 번리입니다. 셰필드가 올 시즌 홈에서 4승이나 거둔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 유일한 강점이 한 골을 먼저 넣으면 그 리드를 지키는 데는 셰필드가 일가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꾸역꾸역 한 골을 먼저 넣고 이 리드를 꾸역꾸역 지켜내면서 1대0 정도의 신승을 거둘 수도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셰필드가 에버튼을 1대0으로 꺾었던 저력을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선수단이 의외로 동기부여가 조금은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시즌 막바지에 접어들어서 셰필드의 골키퍼 램스데일의 선방 능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도 번리의 골문보다는 셰필드의 골문이 좀 더 안정감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매치는 의외로 골키퍼 포지션에서 차이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고 13번 경기는 그래서 셰필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22회차 현미경 분석 2부 마지막 경기는 웨스트햄과 사우스햄튼의 경기인데 웨스트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햄이 이 챔피언스 리그 경쟁에서 밀리면서 안정적인 유로파 리그 티켓을 위해서는 승점 1점, 최소 승점 1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웨스트햄이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기복이 없는 팀이고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술 상성적으로 우위를 보이는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상대 전적의 우위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최근 맞대결 전적을 보시면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5승 1무 절대적인 우위를 가져가고 있고 홈에서는 3승을 거뒀는데 이 3승도 그냥 3승이 아니라 3골 이상 넣고 거둔 대승입니다. 이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 라이스 선수가 부상 복귀 이후에 풀타임을 2경기를 소화를 했고 주포 안토니오와 링가드 선수 역시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자랑하는 돌격 앞으로 역습 한 방이 주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웨스트햄의 특징이 역습도 강한데 세트피스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강한 팀입니다. 세트피스 득점이 16골로 프리미어리그 1위를 달리고 있고 세트피스 실점 역시 6골로 최소 실점 공동 1위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우스햄튼의 경우에도 세트피스 득점이 15골로 EPL 2등을 달리고 있고 세트피스 실점이 6골로 최소 실점 공동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양팀이 세트피스가 극강이라는 점에서 세트피스로는 승부가 갈릴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사우스햄튼 쪽을 버린 이유는 사우스햄튼이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18경기에서 실점이 40골로 프리미어리그 원정 최다 실점팀입니다. 원정에서는 허벌창의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미 1부 리그 잔류가 확정이 된 사우스햄튼이기 때문에 역습 실점이 굉장히 많은 사우스햄튼의 수비가 역습에 강한 웨스트햄의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버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주포인 데니 잉스 선수가 2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진 상황 속에서 공격수 채 아담스까지 사타구니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력 누수 역시 사우스햄튼 쪽보다는 웨스트햄 쪽으로 기우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웨스트햄은 6-2 사수를 위해서는 최소 승점 1점이 필요한 경기입니다. 양팀 모두 세트피스가 극강의 팀이라는 점에서 세트피스로는 승부가 갈릴 것 같지 않고, 다만 사우스햄튼이 하센 휘틀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빡빡한 전방 압박을 구사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이 굉장히 쉽게 열린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자랑하는 효율적인 역습 한 방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사우스햄튼의 주전 미드필더 로메우 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원에서 역습 1차 저지선을 해줄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합니다. 반면에 웨스트햄은 부상에서 돌아온 라이스를 필두로 수책, 이 포르날스, 링가드, 안토니오, 이 벤라마 같은 빠른 자원을 앞세운 역습 한 방이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의 수비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상대 전적 면에서도 원체 전술 상성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이 주포 공격수 데니 잉스가 주춤하는 상황 속에서 채 아담스까지 나오지 못하는 사우스햄튼을 화력적으로도 압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우스햄튼의 공격 루트 중에서 세트피스가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너킥이나 프리킥, 간접 프리킥뿐만 아니라 제임스 워드 프라우즈라는 주장, 오른발이 상당히 날카로운 선수의 직접 프리킥이 굉장히 강한 무기인데, 웨스트햄이 의외로 파울이 많은 팀이 아닙니다. 위험 지역에서 파울이 많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의 제임스 워드 프라우즈가 자랑하는 오른발 날카로운 직접 프리킥 한 방도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따라서 14번 경기는 웨스트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22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최종 픽을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이 독식 픽과 투폴 추천을 적절히 섞으셔서 서브 픽도 만들어 내셔서 다양한 가능성을 높이실 때 적중 확률도 따라서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승무패 22회차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의 대박 적중을 기원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